젊은 세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실버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 5만 원에 그 마이크 하나 사셔갖고 모니터에서 유튜브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30만이 넘은 그 이제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참 이거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열린 시장이구나. 직업을 아예 전향을 했는데 더 잘 돼서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취미라고 하는 것들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직업하고 연결된 케이스. 사실 60부터 일을 해도 그 10년 이상은 정년을 또 다른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도 하고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의 중장년 세대는 더 오랜 기간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장년에게 정부에서 육성하는 유망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직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시니어산업학과 교수 신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학 박사이면서 직업 상담과 전직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는 신의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의 이 퇴직 인구의 평균 연령이 49.3세로 점점 더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퇴직한 중장년 세대에게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중장년은 이제 50세 전후로 해서 직업을 찾는 일자리를 72세까지 좀 원하시는 분들로 이뤄진 층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40세에 그 소외된 일자리에서 좀 빠져 계신 분들을 통합해서 40에서 65세 사이에 계신 분들을 중장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장년 세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전환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50세, 40세 이상의 인구는 또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적으로 아직은 그 정부 시책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큰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취업 준비는 퇴직 이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재취업 준비는 사실 퇴직 전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개 이제 퇴직을 1년 남거나 아니면 퇴직 후에 급하게 준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중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그 정부기관의 다양한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 경력 설계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40세 이상 재직자들이 개인의 어떤 그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자신의 어떤 경력 설계를 해나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0세 시대의 도래는 역설적으로 중장년들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일하고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70대 어머니와 중년의 아들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찾았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곱창하면 곱창 볶음을 먹어봐야 됩니다. 곱창 볶음을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곱창. 이제 딱 먹어도 되나요? 이거 잠깐만. 한번 드셔보세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쥐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대? 기다렸는데 왔네. 아이고 와야죠 당연히. 몇 시 오셨대요? 저는 올해 83년 돼지띠 41살.
내가 소개할 때 기침하면 안 되는 거야. 기침하면 안 된다고. 매너를 지키라고, 매너를. 자, 35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안정필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엄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이남영입니다. 시작부터 티격태격, 오늘도 웃음 예약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먹거리로 유명한 서울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70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여행을 하고 음식을 맛보는 영상이 점점 인기를 얻는가 싶더니 이젠 어느새 잘 나가는 영상 창작자로 활동 중입니다. 카메라 앞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거침없는 엄마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재미있게 담아내는 아들과의 환상적인 호흡이 바로 이들의 인기 비결이죠. 즐거워요. 여기저기 댕기고 재밌고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재밌다고 뭐든지 맞춰주니까 10만 될 때 받았어요. 제 덕이에요. 제 덕이죠. 얘는 한 10%밖에 안 돼. 지금 PD님과 어머님과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게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이 시간이 하루하루가 뭔가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듯한 어머니가 언젠가는 뭐 이게 좋은 데로 가시겠지만 이게 다 추억이 하나씩 남고 저에게는 이게 하나하나가 보물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옛날 찍어둔 가족들의 모습처럼 아들이 어머니를 영상에 담는 일이 어느새 직업이 되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옷가게를 30년 했어요. 옷가게, 여자 옷가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으면 이 유튜브 하시는 거랑 말씀하시는 네. 거 거리낌 없으시겠어요? 버릴 거 없고요. 그냥 잘해요. 제가 생각해도. 자기 잘난 체, 잘난 체가 아니고 겸손. 네가 아무나 하냐 나니까 하지. 역시나 어머니의 입담은 거침없네요. 그런데 이분들의 인기 비결 역시 어머니의 그런 거침없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가나 알아보는 팬들도 생겼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살게장은 살이 많아서 살게장인가요?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나 쳐다보느냐고. 재밌어요, 저? 그럼요. 얘가 재밌어, 내가 재밌어. 엄마 최고야, 최고. 잠깐만. 할머니가 욕도 되게 감칠맛나게 잘하고 속이 시원해요. 네. 엄마가 재밌어. 아, 이게 기분 좋지 뭐. 안 속에. 이거 어머니는 알아보고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저보고 PD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들인지 몰라요. 1인 미디어가 다 그렇듯 기획, 촬영, 편집까지 아들의 역할은 모든 작업을 아우릅니다. 특히나 이렇게 출연자가 시큰둥할 땐 더 곤혹입니다. 어머님들은 표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맛있게 먹어야 사람들이 아, 이 집을 오고 싶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빠 혼자서 막연하게 지시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콩나물 비빔밥, 멸치 칼국수, 오상채. 끝이야? 어떻게 더 얘기해?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장 구경을 다니느라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요. 아들이 찍던 말던 어머니는 영상보다 식사가 더 급하신 모양입니다. 나오기 전에 모 100만 유튜버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나가도 되냐?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를 해주면서 전 나가게 됐습니다. 형님이 6개월, 1년 안에 구독자 10만, 20만이 됐다면 반대를 했을 텐데 형님은 거의 4년 가까이 꾸준하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더라도 형님은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 한마디에 저는 나오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미디어의 영상이 그 서버, 유튜브 서버에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뭔가 이게 하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억을 하나씩 쌓아간다 생각하다 보니까 덩달아 이게 뭔가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아들 데리고 저처럼 유튜브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세요. 너무 재밌으니까요. 헐렘하고 말렘 말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유쾌한 두 분의 일상 어떻게 보셨나요?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하던 촬영이 앞으로의 평생 직업이 되고 영상 창작의 세계에 정년은 없다는 걸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는 모자의 유쾌발랄한 모습을 오래오래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영상의 출연자인 이 안정필 씨를 보니까요.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관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왜 유튜브 시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하면서요. 그 중장년들이 가장 많이 유튜브를 보는 고객층이 되었기 때문에요. 더 시장이 또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대학 그다음에 또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내일센터에 민간이 운영하는 19개와 노사발전재단에서 12개를 운영해서 31개소의 중장년 일자리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 1인 미디어 과정들은 대부분이 다 있고요. 또 이제 민간 주도적으로도 또 움직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모 H회사에서 운영하는 굿잡 5060 뭐 이게 포털 같은 데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자 한다는 생각만 있으시다면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실버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 그 코로나 시절에 이제 암을 좀 극복하시고 굉장히 그 좀 암울할 때 그 5만 원에 그 마이크 하나 사셔갖고 모니터에서 유튜브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30만이 넘은 그 이제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참 이거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열린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업으로서도 또 자기 만족도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만큼 또 연륜과 지혜가 있으니까 또 공유하는 것도 참 네, 재미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남형 어머니는 오랜 시간 옷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아들의 권유로 인해서 전향을 하신 셈인데요.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이처럼 취업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취업에 관심이 많죠. 제가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야, 나는 이제 퇴직을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 6개월을 가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 하기 싫어했던 일과 공부라고 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네. 점점점 욕구가 퇴직한 후에 좀 강해진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보셨던 사례 중에 네네. 직업을 아예 전향을 했는데 더 잘 돼서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보죠. 예를 들면 어떤 예를 케이스가 들면 있었을까요? 이제 어쨌든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되고요. 네. 퇴직 후에는 이제 본인이 취미라고 하는 것들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직업하고 연결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분을 기르고 꽃을 가꾸는 것이 좋아했던 분들이 요즘은 식물 하나에 뭐 화분 안에 5만 원, 20만 원씩 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분양해서 이제 직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봤고요. 또 단독 전원주택이 많다 보니까 한 20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했던 직업, 30년간 해왔던 직업과 별개로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나름대로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덕업일치라고 하죠. 이 취미를 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그렇죠.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중장년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살려고 그러면은 남은 인생에 대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예전에는 인생 2막, 3막이 있으면 2막에 대한 설계를 주로 했는데 지금은 50대 전후로 해서 3막의 시대까지도 지금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인생의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해주고 그다음에 함께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노인 플래너라는 직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자격증을 이제 받으시면 우리 이제 노인정부터 여러 군데의 노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노인 플래너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또 하나는 이제 50대 이제 60대들의 전직이라든지 이직이라는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전직 지원 전문가 과정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력과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그 직업이 또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우리 3D 프린터 예, 그 운영 관리사 이제 전문가 과정이 있어서 그 3D 프린터를 뽑을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과정이 요즘에 좀 핫하게 그 트렌드에 맞게 좀 뜨고 있습니다. 네, 중장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또 어떤 네네. 직업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그 2007년에 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어떤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요. 또 그 2021년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무거워졌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활동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일을 하는 이런 기업 재난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업 재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 재난 관리사라고 하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국가 자격은 이제 연령, 뭐 학력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능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중장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장년에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국가 자격증인 만큼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또 한 번 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수강료가 40만 원이고 1년에 4번 정도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또 재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업 재난 전문가 외에도 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망한 직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주로 우리가 그 중장년들이요, 퇴직을 하시면요, 가장 좀 선호하는 게 이제 좀 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농이나 귀촌을 해서 그 이제 농업으로 좀 가셔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다들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도시 생활을 하시면서 기농 생활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거리에서 내가 있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도시 농업 관리자. 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텃밭을 가꾸거나 또 아니면은 주말 농장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 도시 속에 있는 분들이 이제 하고자 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도와줄 수 있고요. 쉽게는 뭐 옥상 정원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도시 속의 농업 네, 이런 관리를 해주는 직업군이 있고요. 예, 이제 한국 직업 이제 능력진흥원 같은 데서 이제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또 이 자격 이제 수행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평생 일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도 평생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퇴직을 결심한 후 다양한 자격증에 도전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중년분이 계신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후 준비에 관련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을 만큼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수의 중고령자분들에겐 퇴직 후 삶이 걱정스럽다는 결과겠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례자는 불황으로 인해 이른 퇴직을 했지만 그 막막함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신중년 신영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영진 씨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올해로 재취업 4년 차를 맞은 신영진 씨는 지난 20여 년간 소형 전자제품 회사와 조명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전직을 하게 된 걸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본의 아니게 좀 그만두게 됐는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좀 막막한 경우를 닥쳤는데 주위에 아시는 분이 이쪽 계통도 있다 하면서 좀 소개를 시켜줘서 발을 처음에 뒤로놓게 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아파트 어딘가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반장님한테 확인해 볼게요. 예. 신영진 씨는 현재 아파트의 기계, 전기, 방제실 관련 업무는 물론 가끔씩 발생하는 세대 민원, 공용 공간의 유지 보수까지 아파트 시설 관리에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계실인데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육안으로 이제 체크하러 내려옵니다. 누수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맡은 일들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였지만 오래도록 익혀온 전기, 기계 분야로의 이직이었기에 업무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6시 반, 퇴근 이후에도 신영진 씨의 일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건 인터넷 강의 듣기. 신영진 씨가 재취업을 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에 도전하는 일이었는데요. 첫 번째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전기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제가 시설 관리에 들어오면서 지인이 짬날 때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 해서 제가 처음 취득한 자격증이 전기 기능사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위해 딴 자격증이 자그마치 3개나 된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전에 뭘 했던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격증 위주로 판단, 학교 다닐 때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나. 그거를 우선 하기 때문에 물론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진 씨는 최근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자격증을 따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전기도 그렇고 조경도 그렇고 2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을 다니면서 그 내일 배움 카드가 되는 이제 그 학원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접수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학원을 다녀서 뭐 무난하게 2차 시험도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영진 씨는 어려운 자격증에 도전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기능사 자격으로 취업을 하고 이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길 추천하는데요. 그게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인 거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친구들이나 전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미리 몇 년 더 미리 겪어가지고 그때 방향을 잘 전환을 해서 지금은 아직은 경험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좀 안도의 한숨이라고 그래야 되나? 정년이 다가오면서 숨막히게 조여오는 압박감과 퇴직 후에야 알게 되는 높은 세상의 문턱 앞에서 깊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여러분 인생의 이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영상에서 만나본 신영진 씨는 전기 관련 기업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장년에 직업 제2의 인생의 직업을 찾는데 신영지 씨는 정답자입니다.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관련 직종에 있는 관련 직종을 찾아서 내 직업을 조금 더 그 고도화시켜주고 이거를 빚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또 이게 그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좀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시면서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시면 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을 하셨잖아요. 네네. 전기 기능사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러한 전기 기술은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잖아요. 보통 전기 기술자는 뭐 전력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전기 설비, 또 전기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분야에서 이제 전기 기술자의 수요가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이라고 얘기하는 태양광이라든가 조력이나 풍력이나 결국 이러한 것들도 전부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재생과 관련된 이러한 분야,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전기 기술자의 수요는 늘어가고 있는데 전기 기능사를 통해서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아니면 이제 건물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이라는 것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있어서 전기 기능사, 전기 기술자는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중장년 분들이 취업하기에 쉬운 자격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누구나 다 자격증이 딴 사람은 쉽게 땄다고 하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쉽고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이나 또 농산품을 2차로 가공하는 어떤 그러한 기업이나 또 품질 인증기관이나 이런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장년에게 좀 권해볼 만하고요. 네. 또 주택관리사는 좀 전에 예처럼 이 주택이나 건물 관리가 대형화되면서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실제 초기의 진입 장벽은 이제 소규모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쉽습니다. 대규모 뭐 1000세대, 2000세대 이러면 또 거기에 따른 3년에서 5년의 어떤 그 경력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주택관리사는 퇴직 연령이 65세 또는 70세로 아예 사규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60부터 일을 해도 거의 10년 이상은 정년을 또 다른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자격증 하나 따면 2개, 3개 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 네. 해본 것과 안 해본 거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퇴직이나 은퇴를 한 중장년이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 훈련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SBA 아카데미가 있고요. 이 아카데미에서는 우리 정규교육으로 DT스쿨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 이제 재미있는 우리 디지털에 대한 이제 트랜스포 같은 분들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에 검색이 쉬운 그 HARD 넷에서 저희가 검색을 하시면 각각의 그 자격증 플러스 직업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제 한국 폴리텍 대학의 9개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들 청년들 위주로 여태까지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중장년의 직업에 대한 훈련도 여기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들한테는 여성 인력 개발원 55개에 네. 이제 펼쳐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또 그 저희 중장년 이후에 이제 봤을 때 노노스쿨이라고 저희의 이제 그 신문화를 배우고 우리가 이제 신중년들이 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스쿨들이 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네요.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찾아보시면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네. 댁 근처에서 그럼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자기 자신을 좀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집에서 프리랜서를 하거나 또는 프로 엔잡러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자격 같은 경우에는 약 13,460개 기관에서 더 많습니다. 네. 49,000개 정도의 자격증이 있고요. 이제 국가 자격증인 경우에는 총에서 한 544개의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자격증 중에 과연 나에게 적합하고 내가 해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라는 것이 좀 전제돼야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뭐가 좋다거나 아니면 누가 한번 해봐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을 왜 인제 왔어 이런 내가 그치, 처음부터 그동안 이걸 했어야 됐는데. 뭘 했지 이런 분들을 꽤 만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특히 중장년들에게는 청년층보다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중장년이 된 만큼 남은 인생이 또 기니까 좀 스스로를 잘 탐구해서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중장년의 유망 직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은퇴 후를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망한 자격증이 있고 쓸모없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쓸모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간혹 이제 우리가 정보를 접하다 보면 뭐 취업 100% 보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광고나 홍보 모집, 훈련생 모집하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100%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자격증이 나에게 맞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래에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자격증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자격증 정보는 국가 자격증은 그 큐넷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국가 자격증에 대한 전반적인 게 있고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는 49,000여 개의 민간 자격을 어느 기관이 수행한다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격증에 대한 정보들은 충분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HRD넷에 보면 전국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훈련들이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RD넷이라는 홈페이지 속에서 그 훈련에 대한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큐넷과 HRD넷 꼭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안전관리자라는 일이 저처럼 60대 이상의 신중년이 하기에 좋은 직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사업장은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안전관리사를 두게끔 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직업으로 갈 수요 업체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0대들이 가기 좋다라는 이유는 경험이 많고 그리고 섬세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이 안전관리 쪽에는 굉장히 섬세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을 어떻게 사업장에서 기술적으로 좀 돕고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언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여러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시면 쉽게 무료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다양한 관심 분야의 교육을 이수해 보시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올해 60세가 된 중년입니다. 주변에 보면 다들 재취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일을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치킨집, 카페 이런 창업이 아닌 중년들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창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은행에서 30년 근무 후에 퇴직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사실은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성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냥 어떤 직무에 종사를 했던 30년 이상을 했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전문성 또는 그와 인접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은행에 계셔서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러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좀 고민해 본다면 본인의 브랜드를 앞세운 창직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커지면 사람을 쓰는 기업인으로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창업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30년간의 은행 업무라는 것은 그거에 따른 전문성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거와 연관된 컨설턴트나 상담사로서의 가능성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퇴직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인생에서 나를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재정비의 시간을 잘 이용해서 남은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솔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솔개가 70년을 사는데 40년을 살게 되면 불이나 털이나 발톱이 무뎌져서 먹이 사냥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때 솔개는 스스로가 바위산에 부리를 쫓고 또 털을 뽑고 발톱을 뽑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면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털과 새로운 발톱이 나와서 또 다른 30년의 삶을 활기차게 산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솔개의 선택처럼 준비하는 시간은 반드시 따르게 되는 거고요. 이 준비하는 시간이 그냥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즐기고 준비할 수 있는 자만이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내가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한 평을 하면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의 삶을 살기보다 사실은 가족, 남의 삶을 좀 같이 사는 느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중장년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삶들을 나의 삶으로 바꾸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과 또 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재취업의 길을 다시 준비를 하시는 게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우리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취합해서 나와 잘 맞는 직업군을 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점차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도전하시고 그리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